잘하고. 네.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언론 이야기. 이게 다행이네. 또 좀 현직 기자분을 앞에 두고 이렇게 되게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이 기자들은 어떻게 기레기가 되는가? 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레기. 네, 적폐 기자입니다. 메일도 많이 받고요. 그 캐리커처 있죠. 네, 그것도 그려져 있습니다. 네. 되게 정성스러우신 분들이 계세요 보면. 네. 아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기레기란 말이 예전에 그 세월호 때인가요? 그때부터 네. 본격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좀 하고 싶으셨던 말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2014년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연합뉴스에서 좀 큰 오보가 아마 나왔었을 겁니다. 그때 대대적인 추색 작전이라는 오보가 나왔었는데 되게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300억 정도 국가에서 세금을 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뉴스 통신사라는 건데 뉴스 통신사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뉴스 도매업자예요. 저희 같은 매체들한테 저희가 모든 곳을 갈 수 없으니까 이런 게 현장에 있었다라고 보내주면 그거를 토대로 추가 취재를 한다거나 그걸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뉴스를 공급을 했었죠 옛날에는. 그렇다 보니까 연합뉴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2014년도에 그런 오보를 내고 난 다음에 MBC 그때 해직 기자셨죠. 지금은 고발뉴스의 아마 대표 기자로 계실 텐데 이상호 선배가 현장에 내려가서 연합뉴스 너는 내 후배였으면 뭐 죽었어 그러면서 개 삐리리 하시면서 아마 욕설을 하셨던 영상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기레기라는 하나의 말을 만들어낸 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그때 언론사 입사를 준비할 때였었으니까. 아, 준비할 때? 네, 준비할 때였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레기라는 언어가 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많은 기자 지망생 분들이 대학교 때 스터디도 하고 막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특강도 많이 다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겨레 신문사 같은 곳에서 하는 학원 같은 게 있어요. 논술 학원. 네. 그런 것들도 좀 다니시면서 이제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시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에 걸리는 언론사 들을 많이 지망을 하겠죠. 네이버에서 메이저와 마이너의 구분을 나눈 거니까. 아, 많이 또 노출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결국에 기자라는 거는 내 기사가 많이 봐주기를 바라는 직업인 건데 네이버에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노출되는 그 40몇 개 언론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몇 년씩 걸려서 서류를 치고 뭐 논술을 치고 실무평가, 기사 쓰기 실무평가를 하고 면접을 봐서 기자가 됩니다. 혹은 최근엔 트렌드가 서류만 보고 인턴을 몇 개월 시켜봐요. 네, 인턴을 해서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기자가 된 분들이 처음에는 경찰서로 되게 많이 갑니다. 이제 일본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제 아는 분들은 새날은 워낙 독자분들이 식견이 우수하시니까 마왈이라고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사스 마왈이라 그래서 경찰서를 도는 역할들을 하는데 되게 1년에서 몇 년 정도 투입을 합니다. 되게 이게 뭐 세상 물정 모르는 대학생들이 대학 막 졸업하고 현장에 가서 좀 부딪혀 보라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경찰서를 가니까 저도 경찰 기자를 해봤었고 일리가 있는데 이게 너무 도제식이라고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없애는 언론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군부 독재 시절 때는 그 언론사의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보도지침. 그러니까 정부 기자들이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정부에서 받아 쓰는 것만 할 수 있지. 근데 사건 기사, 사고 기사는 현장을 가면은 보는 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 시대 때는 사건 기자가 기자의 꽃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일단은 기자가 되려면 사건을 해봐야 돼. 라는 게 이어져 오면서 조금 그렇게 경찰 기자를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국회를 요새 많이 가요. 트렌드를 보면. 국회를 많이 가요. 이제 국회는 말의 향연이잖아요. 빠르게 받아 쓰는 친구들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기자들이 국회로 많이 가면서 이제 속보전에 뛰어들게 되죠. 속도 경쟁이. 속도 경쟁에 뛰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 여의도에 특히 계시는 분들도 요즘 정치 기사를 보면 좀 인사이트 통찰이 많이 부족하다. 분석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도 지금 국회에 있지만 속보전 경쟁
말만 일단 빨리 받아 써서 보고 올리는 역할. 네. 이 일선 말진 기자들의 역할이 돼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기자들도 기사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치는 정치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좀 저희 문화를 하나 좀 비판하면 여기서부터 약간 좀 안 좋은 문화들이 벌어집니다. 일종의 뭐 표현을 빌리자면 기레기 문화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꿈이라는 거를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석에서 이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쪽 진보 진영 분들이 많이 보시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랑 그다음에 이동영 작가가 하시는 M 하고 그다음에 김용민 PD가 하시는 그 김용민 브리핑 그다음에 뭐 이상호 선배가 하는 거 이렇게 4-5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랑 김용민 브리핑에서 관훈 라이트 클럽이죠. 거기서 이 꾸미 문화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만 느끼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문제가 뭐냐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8-9명 정도 정치적으로 좀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친목 성향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혹은 회사 선배들이 후배가 왔을 때 자기는 떠나가는데 이 친구가 좀 일을 조금이라도 좀 잘하고 편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 꽂아주는 뭐 형식 이렇게 뭐 정형화된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꿈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돼요. 일종의 소모임인 거죠. 왜냐 국회 기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000명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 자유 시대니까 누구나 다 신고하면 언론이 될 수 있고 1인 미디어도 많은 시대니까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3,000명이 있다 보니까 모든 곳에 취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 만날 때도 한두 명 하고 의원들도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한 명 기자 상대하는 것보다 8-9명 만나는 게 또 의원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거든요. 한 번에.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제 악어와 악어새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진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 꿈이라는 문화가 내가 가지 않은 현장의 워딩이라 그러죠. 정치인이 한 말에 받아 쓴 텍스트. 이거를 공유하고. 그 밭이라고 적혀 있는. 그건 찌라시. 그건 찌라시. 예, 찌라시를 또 공유하고. 내가 하지 않은 취재를 어느 순간 공유받고 또 단순히 이 떠도는 정보를 또 공유받고. 물론 찌라시가 하나 취재의 발단은 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추가 취재를 거쳐갖고 기사화를 시킨다면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롯이 그 꿈이 방에서만 도는 걸로 토대로 기사를 만든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워딩이라는 것도 받아칠 때 결국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같은 워딩을 서로 이렇게 공유해버리면 같은 회사에 같은 워딩이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언론사 논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똑같아지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 꾸미 문화가 문제가 많고 마지막으로는 엉덩이들이 무거워지죠. 국회에서 앉아서 저 정치인 쫓아다니면서 말 딴다고 그게 현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조차도 안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안 했으면 예를 들면 언론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사랑 제휴를 많이 맺습니다. 그럼 통신사 거를 좀 복사해와서 추가 취재해갖고 기사 써도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굳이 워딩이라는 거를 공유를 해가지고 기사를 시키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이게 좀 꾸미 문화의 너무 적나라한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진짜 적나라. 제가 국회에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왕따 당하실까 봐 걱정되는데요. 선배는 많이 계시는데 친구는 많이 없어서 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자라는 직업이 하루하루 먹고 살고 기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명감과 소명의식 또 저희는 미래를 어떻게 어떠한 미디어 시장에서 살 것인가라는 구조적인 고민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저런 이런 사소한 고민들도 지금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제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세요. 국회에 있는 구성원들께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기자분들께서 주변에서. 기자라기보다는 이제 뭐 의원이라든가 보좌진이라든가 당직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라는 분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은 요새 안 만나시잖아요. 언론 상대도 안 하시고. 저도 뭐 이게 짧지만 총선 기획단 들어갔을 때 한 3일 동안 전화가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뭐 연락이 오고 특히 그 뭐 딜을 캐고 있다는 얘기도 그 지인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이게 좀 잔인하다. 심지어 뭐 중요한 어떤 내용에 전화가 와서 제가
모른다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답했다라고 그걸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른다 하면 그냥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얘기할 때 되게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 생각도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게 저도 기자들 모여있는데 좀 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말씀하신 어떤 꾸미 문화에 이제 저를 불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그 안에서 이런 풍경들을 보시다 보면 되게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특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하다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또 떠나가게 될 거고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안 하고 있으면 그 환경에 계속 막 1년, 2년 있다 보면 이게 내가 만든 건가 남들이 만든 건가 이런 헷갈리기도 할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도 해오시고 또 앞으로 이 다른 동료 기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이 후배 기자들도 이제 생겼을 텐데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들 어려운 과정 거쳐서 기자가 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좀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무언가 해야겠죠. 저도 적폐 기자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여기 계시는 독자분들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많이 쓰고 저도 때로는 받아쓰기 할 때 있고 때로는 급하게 기사를 처리할 때도 있지만 좀 문제의식이라는 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기자라는 직업은 특히.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앞으로 기자라는 사람들은 저희가 또 바꿔나가야 되는 세상 혹은 좋은 세상을 유지하려면은 저희 스스로도 고민은 최소한 이걸 논쟁화 시키지 않더라도 고민은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여기 계신 독자분들은 또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비판 의식 혹은 뭐 견제할 수 있는 도전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죠. 네, 왜냐면 이런 대한 언론에 대한 언론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처음부터 저런 사람들만 기자가 되는 건가? 아니면은 기자가 되다 보면 다 저렇게 되는 건가?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자라는 사람들과 언론에 기대하는 부분이 그만큼 많아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기자라는 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도 하고 통찰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좀 기대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망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을 또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좀 밝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아직은 제가 정답은 아니고, 예, 저도 이제 기자 생활 이제 막 시작한 초년병이니까 제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기자들도 좀 미디어 전반적인 구조와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요즘 청년들이나 특히 청소년들은 이런 텍스트를 안 읽는다잖아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그만큼 이제 미디어를 많이 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기자들의 환경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왜냐면 영상을 보여준다는 것, 뭐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감이 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이 향후를 보다 보면 분명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